혹시 통풍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약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거나 발작이 반복되어 걱정이신가요?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통풍, 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 치료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음식 궁합,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풍 때문에 식단이 늘 고민이셨던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요약. 이번 영상에서는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과 그 작용 원리,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되는 알칼리성 식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평소 먹어도 되는 음식, 가끔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식사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약 드시고도 계속 통증이 반복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통풍은 정말 한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그 통증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특히 밤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욱신거리고 걷기조차 힘든 그 고통. 그런데 약을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음식이 치료 효과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더 잘 활용할 수는 없는지,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 통풍, 왜 생기는 걸까?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데요. 이 요산이 소변 등을 통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고 결국 관절 조직의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 결정들이 관절 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 관절의 갑작스러운 통증과 붓기를 동반하며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내 대사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요산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통풍의 발생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과식, 음주, 단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요산 농도는 더욱 쉽게 올라가게 되죠.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나는 지금 통풍이 아니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면 앞으로 통풍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이를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년 내 통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향후 통풍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통풍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지금부터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치료는 약만 먹으면 끝일까? 통풍 치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약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통풍 발작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요산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알로프리놀과 페북소스타트가 있고 자이로릭이나 페브릭 같은 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콩팥에서 요산이 체내로 다시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해 소변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는 약입니다.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성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날카리신, 유리논 등의 약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이와는 다른 치료제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산 결정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유발해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므로 소염제나 코리친 같은 약물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들 약은 발작 자체를 조절할 뿐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에는 반드시 요산 조절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약만 잘 먹으면 요산이 자동으로 줄어들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체내 환경이 산성 상태로 유지되면 요산이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소변이 알칼리화되어 요산이 소변 속에 더 잘 녹고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요산 배출 촉진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알칼리성 식품을 곁들이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는 채소류, 아몬드, 코코넛, 치즈를 제외한 유제품, 자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류, 그리고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 게달의 열매처럼 요산 배출을 돕는 식품도 연구를 통해 효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면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요산도 몸 밖으로 더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전후, 잠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알칼리성 식품이 중요한 이유. 통풍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체내 산도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 환경에 치우쳐 있으면 요산이 소변에 잘 녹지 않아 배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소변의 산도를 낮춰 요산이 더 잘 녹고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요산 배출 촉진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식단이 알칼리성으로 조절되어 있는 경우 치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단지 몸에 좋은 채소를 먹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실제로 알칼리성 식품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식단에 알칼리성 식품을 꾸준히 포함한 결과 소변의 pH가 개선되고 요산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체내 요산의 대사가 훨씬 원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체내 산도가 낮아질수록 요산이 결정체로 변의 관절에 쌓이는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는 각종 채소류, 치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제품, 아몬드, 코코넛, 자두를 제외한 과일,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옥수수 수염이나 게달의 열매처럼 예로부터 민간에서 요산 배출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들도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그 효과가 일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이뇨작용을 돕고 게달의 열매는 요산 농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약물 치료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식품을 매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하나씩 추가하고 유제품을 우유 한 잔 또는 요거트 한 컵으로 챙기며 군것질을 할 땐 소량의 다크 초콜릿이나 아몬드로 대체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4. 피해야 할 음식과 주의할 식재료. 통풍을 앓고 있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퓨린 함량이 아주 높은 동물성 식품이 대표적인 주의 대상입니다. 소나 돼지의 장기, 예를 들어간 콩팥, 심장, 뇌처럼 내장 부위는 퓨린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국물이나 진한 육수도 마찬가지로 퓨린이 농축되어 있어 요산 수치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주의해야 할 목록에 포함됩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뿐 아니라 새우, 멸치 같은 해산물, 조개류, 생선알 등도 퓨린이 풍부해 자주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주, 효모와 같이 발효된 식재료들도 퓨린이 많아 통풍 환자에게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나 가당음료, 특히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혈중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당은 요산의 배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간에서 요산을 더 많이 만들게 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통풍 발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가 통풍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채소도 퓨린이 많다고 들었는데 먹으면 안 되나요? 사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버섯, 대두처럼 일부 채소에도 퓨린이 다소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성 퓨린과 식물성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퓨린은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오히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요산 배출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소들은 특별히 피하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무리 없이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퓨린 수치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식단을 제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이 패턴 속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5. 실생활 식단 어떻게 관리할까? 그렇다면 통풍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우리 일상에서 식단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는 과식을 피하는 것, 둘째는 체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요산은 체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체중이 늘수록 요산 수치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염증 반응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 발작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체내 요산 농도를 순간적으로 높여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진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루 500kcal 정도 줄이는 속도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 섭취 역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관리 요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요산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더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이 요산 농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하지만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은 조금 더 챙겨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좋은 식단 예시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도정된 곡물로 만든 현미죽이나 밥에 달걀, 김,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은 퓨린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과 요산 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점심은 가능한 한 채소 위주의 백반을 선택하시고 육류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소량만 곁들이는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저녁은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샐러드나 된장국, 수프와 같은 가벼운 식사가 적절합니다. 이때 국물은 진하지 않게 끓이고 조미료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통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과일이라 하더라도 과당이 높은 과일은 하루 한 개 이내로 제한하고 가공된 주스 형태보다는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성 식품을 충분히 포함하고 퓨린 섭취를 조절한 식단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환자 그룹에서 유산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고 발작 빈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통증 없는 일상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끼를 조금씩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결론 및 실천법. 통풍은 단순히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몸의 대사 환경, 특히 소변의 산도나 요산 배출 경로에 맞춰 식사를 조절해야만 약물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 식품을 외우기보다는 알칼리성 식품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식단에 포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요산 수치를 낮추고 발작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통풍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식사까지 함께 조절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